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봄이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은 다 간 것 같은데 변함없이 계절은 바뀌어도 매일매일 하루에 2문제씩 기출문제 푸는 것, 그 기출문제 관련된 주제를 꼭 책을 읽어서 확인하세요. 그 2문제가 쌓일 때 엄청난 실력이 되고 여러분한테 자유를 줄 것이다. 자, 3월 11일 날 문제 한번 볼까요? 정비 기반 시설이다. 우리가 주민들이 공동 이용 시설하고 정비 기반 시설 구분하셔야 돼요. 그냥 제가 볼 때는 이런 걸 소리내서 한 2-3분만 연필로 동그라미 치면서 소리내서 한 2-3분만 읽어보시면 돼요. 그 대신에 정비 기반 시설, 공동 이용 시설이라는 단어를 장황하게 연습하세요. 딱 봐도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공원, 이거는 기반 시설인데 주민들의 공동 작업장, 이놈은 공동 이용 시설 같지 않아요? 꼭 정리를 해 놓으시고, 자, 정비 기본 계획 요거 나오면 10년 단위로 짠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주민 공람할 때 14일 이상 주민 열람케 한다. 요 3가지 숫자 꼭 기억하셔야 돼요. 10년 단위로 5년마다 손보고 14일. 그 다음에 대도시 이상에서만 짠다. 그리고 누가 짰더라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그 다음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도지사에게 승인받는다. 요리 몇 가지만 딱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자, 틀린 거 고르시오.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 없다고 인정한 시는, 자,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에서는 안 짜도 돼 라고 하면 짤 필요 없어요. 그럼 대도시 시장이 도시 정비 기본계획을 짰다라고 하면 도지사에게 왜 승인받냐? 도지사가 짜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한번 읽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5년마다 타당한지 검토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고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 자가. 그래서 누가 수립하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에서 50만 이상. 요걸 수립을 할 때 10년 단위로 짜고 5년마다 그리고 세월이 가서 타당한지 검토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는 게 아니고 여기 가서 보고만 하면 돼요. 보고만. 이런 식으로 출제를 했죠. 기가 막히게 틀리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14일 이상 공람케 한다. 그러면서 이런 사회복지시설, 주민문화시설은 당연히 좋은 거니까. 좋은 거니까. 그 다음에 계획기간을 뭐 단축하고 뭐 이렇게 줄이고 이런 것들은 절차 생략하는 거니까 생략한다. 이렇게 나오면 맞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0일 화요일 정비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정비 기본계획을 짜고, 정비 기본계획, 그리고 정비계획을 짜고, 요거 흐름을 좀 알으셔야 돼요. 그리고 정비 구역 지정을 하고, 그리고 시행자가 확정돼서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받고, 그리고 분양 신청을 받아서 관리 처분계획 수립하고 철거 들어간다. 이 흐름을 알면 되게 쉬워요. 정비계획에 포함할 사항이 아닌 것은 정비계획은 구역 지정하기 전이잖아요. 정비구역의 정비계획이죠. 정비계획 짜서 구역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정비기본계획은 정비예정구역, 예정구역이라 해야 되고, 정비구역은 정비계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 세입자의 주거 안정대책 6글자, 요건 정비기본계획. 주거대책 4글자 정비계획의 내용이다. 그 다음에 구역의 면적. 그 다음에 뭐 재난 방지해야지. 그 다음 정비사업 예정시기 이런 건 들어가는데, 자, 이거는 정비계획의 내용을 오리지널로 다 외워야 된다. 그게 아니고, 문제 푸는 스킬을 보는 거예요, 스킬을. 자, 정비사업 조합원의 권리 의무란 말 나왔죠? 여러분, 정비계획은 구역 지정하기 전에 짜는 거예요. 요거 짜서 구역 지정하고, 구역 지정해야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추진위원회 만들고 조합 설립을 하고, 그리고 조합원의 권리 의무를 정하는 게 정관이자 정관. 따라서 이것은 정관으로 정할 내용이지, 조합이란 말은 구역 지정하고 난 다음에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정비계획은 구역 지정하기 전에 짜는 거고, 이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 따라서 이건 한 걸음 떨어져서, 그래서 문제를 찾으라는 얘기지, 정비계획을 다 네가 외워라 그런 거 아니라는 거. 그런 식으로 문제 풀 게 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정비구역 안에 허가를 받는 것.
농사 관련된 거는 허가를 다 안 받죠. 탈곡장, 비닐하우스, 경작, 그 다음에 종무배양장. 그런데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요거는 이제 허가를 안 받지만 경작지 안에 살 때는 허가를 받는 거.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허가를 받는 것은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둘 다 똑같다. 허가 안 받는 것도 똑같다. 이렇게 하시면 큰 차이는 없어요. 따라서 허가 받는 것 4번. 자, 그 다음에 3월 13일자 문제가 추진위원회. 자, 여기도 여러분요. 자,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 거예요. 조합 설립 인가, 조합의 설립 인가. 그리고 조합이 만들어져야 조합 이름으로 사업의 시행계획서를 만들어서 인가를 또 받는 거예요. 사업 시행 인가 받아야 시행자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분양 신청하라고 통지하고 난 다음에 분양 신청을 받아서 관리 처분 계획을 짠다. 이 흐름을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거 혹시 나오면 추진위원회는요, 물론 뭐 5명 이상이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과반 동의 얻고 시장운수 등 찾아가서 추진위원회 승인받거든. 추진위원회가 한 업무는 조합이 설립을 하게 되면 포괄 승계가 되고 조합이 설립을 하게 되면 추진위원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추진위원회가 하는 업무를 혹시 물어보면 조합 설립 인가 이후의 과정에 들어가면 이건 틀렸다는 거야. 왜냐하면 조합이 설립되면 추진위원회 없어지는 거니까 뭐 업무를 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쭉 보다 보면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내력에 결정하는 것은 관리처분계획 수립할 때 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이 뒤에. 따라서 조합원이란 말도 조합원별이란 말 자체도 안 되는 거죠. 추진위원회 조합원이란 말 안 나오니까. 그래서 동의서를 징구란 징수에서 받고 계략적인 시행계획서 만들고 총회 열고 초합 만들고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게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선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외우라가 아니라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정비법은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추진위원회 만들고 조합을 만든다. 그리고 조합이 만들어져야 조합 이름으로 사업 시행계획 인가받고 그리고 분양 신청을 받아서 관리처분계획 수립하고 인가받아 철거 들어간다. 이 흐름을 잘 보고 문제를 답을 찾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합의 임원. 거의 뭐 도시개발이든 정비조합이든 임원 관련된 거는 꼭 시험 나오니까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 지문을 이렇게 볼 때 나머지 지문들은 외우셔야 돼요. 100명을 초과하면 이사는 원래 3명 이상인데 5명 이상 이사도 되고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하고 임기는 3년 이하에서 연임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 좀 이해해 놓고요. 조합장은 당연히 대의원의 의장이니까 대의원이 될 수밖에 없지만 나머지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지문은 워낙 자주 써먹습니다. 워낙 자주 써먹으니까 꼭 주의를 하시고요. 뭐 당연히 겸직을 못한다는 것, 시장운수 등의 전문조합 관리인을 선정하면 전문조합 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히 퇴임해서 없어져야죠. 자, 그 다음에 총회 소집인데 총회를 소집할 때 7일 전까지 이건 딱 머릿속에 외워놓으셔야 돼요. 7일 전까지 통지를 해주라. 그 다음에 보통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을 하지만 임원을 날려버리겠다는 것 이런 것들은 10분의 1. 그래서 임원에 쭉 해놓고 해임에 관한 이런 말 나온다. 1301호 재수없는 1301호 아줌마 임원이 됐다. 막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잖아요. 날려버리고 싶다. 10분의 1이면 된다. 500세 되면 50명만 도장받으면 1301호 아줌마 잘라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10분의 1, 7을 딱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계획. 요거는 이제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하면 인가 전에 14일 이상 주민공람께서 의견 듣고 60일 내 인가여부 통보한다. 이 날짜는 꼭 외워놓으셔야 돼요. 꼭 외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인가받은 걸 변경, 중지, 폐지할 때도 인가받지만 경미한 변경도 좀 알아놓으시고요.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게 이제 100분의 재개발 사업 시행인가 할 때, 지정개발자가 사업 시행한다라면 사업비 한 20% 범위에서, 시도 조례를 정하는 금액을 예측해 하는 거예요. 100분의 20. 요거 외워놓으셔야 돼요.
재개발 100분의 20, 재개발 100분의 20. 그 다음에 뭐 CCTV 범죄 예방 대책 포함되는 건 당연지사고요. 그 다음에 200m 이내 교육시설이 있으면 교육감독과 미리 협의하고 14일 이상 열람시킨다. 14일. 요거 사업 시행인가 전에 14일 이상. 그리고 이제 적법 절차를 거쳐서 60일 내 인가 여부를 통보한다. 60일 내에. 사업 시행 인가 받은 후에 대지 면적 10% 범위에서 변경할 때는 신고만 하면 된다. 그래서 10% 정도 변경은 신고. 그래서 경미한 변경 알아놓고 14일 열람 알아놓고 60일 내 인가 여부 통보한다. 이런 것들은 입으로 떠들면서 쭉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금요일 문제 보시면 이 관리처분 계획, 이 관리처분 계획은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내용이나 기준 이런 것들도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저 특히 1번하고 2번 지문, 1번하고 2번 지문, 물론 뭐 다른 지문도 다 버릴 게 하나도 없네요. 재개발의 관리처분은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할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가로치고 법에서 지상권자는 제외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은 포함하지 않는다. 꼭 기억을 하고 토지 등 소유자 속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개념이 다르고 분양 대상자에 들어가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 다음에 재건축의 관리처분 기준은 조합은 전원동의 얻으면 정비법령과 달리 정할 수도 있다 하는 거. 달리 정할 수 없다 그러면 틀려요.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는 원래 관리처분 인가 고시 떨어지고 철거 들어가는데 철거 들어가니까 이제 사용 수익을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관리처분 인가 안 떨어졌다 하더라도 폐공과 밀집으로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다면 기존 건축물 소유자 동의는 받고 시장운수 등 허가 얻어서 미리 철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맞는 거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이전 고시가 된 날까지 사용 수익하지 마라. 처분은 관계없어요. 했지만 사업 시행자 동의 얻으면 괜찮은데 4번을 보면 이때 종전 토지 임차권자는 사업 시행자 동의 받더라도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 땅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이런 지문은 국어학적으로도 틀렸다 그랬죠. 사업 시행자 동의 얻으면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된 걸 동의 받더라도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이런 지문 나오면 틀린 거다.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 신청 들어가면 30일이에요. 자, 60일 내에 하는 것은 사업 시행 인가 할 때 관리처분 쪽 나오면 30일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공사 완료했다는 조치 틀린 것은 만약에 여러분 저 준공인가권자가 시장운수등이거든. 시장운수등이 아닌 시행자라면 시장운수등에게 준공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 것도 연습하셔야 돼요. 시장운수등이 아닌 시행자. 지방공사도 아니잖아요. 그럼 시장운수등에게 준공인가 받고 그러면 시장운수등이 직접 할 때 어떡하냐? 그러면 공사 완료 공고를 직접 하면 돼요. 그래서 시장운수등에게 가서 그다음 미리 사용 허가를 할 수도 있고 관리처분 수립할 때 정비구역 지정은 이전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 해제된다.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틀려요. 자, 그런 지문들도 꼭 읽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소유권 이전하면 건축물 분양받을 자는 이전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환지하고 똑같이 아시면 돼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전 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 날 내 것이 된다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주일치입니다. 일주일치. 명작공법은 합격이다. 스스로 믿는 사람들이 성공을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고 공법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복습을 해서 내 걸로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